김재춘은 1927년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났다. 1947년 그는 육군사관학교 5기생으로 입학했는데 5기생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기수였으며 교육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생도 시절 김재춘은 64기 동기였던 정승화와 최명신 등과 함께 지냈으며 이때 처음으로 박정희 당시 교관을 만나 직접 교육을 받았다. 박정희는 64기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술학 교관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후 김재춘이 소위로 임관하자 6.25 전쟁이 발발했고 그는 구사단에서 박정희의 부하로서 함께 생사고락을 겪었다. 박정희는 이후 사단장과 불화로 인해 대구 육군군사학교로 좌천되었고 김재춘은 현리전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현리전투는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군 현리지구에서 벌어진 전투로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과 중국인민지원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이 전투는 6.25 전쟁 중 가장 참혹한 패전 중 하나로 꼽히며 수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다. 김재춘은 현리전투에서 941명 생존자 중 한 명으로 살아 돌아왔으며 동기인 정승화는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김재춘과 박정희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김재춘은 박정희와 유경수의 중매를 섰던 인물이었는데 유경수의 친척 오빠 송재천과도 친분이 있었다. 송재천을 통해 부산 송도에서 박정희와 유경수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박정희는 결혼을 서두르면서 경비 문제로 고민했고 이에 김재춘은 자신의 집안이 풍족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결국 김재춘은 자신의 돈으로 결혼식 준비를 도왔다. 1950년 12월 박정희와 유경수는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김재춘 중령의 부인 장궁이가 신부의 들러리를 섰다. 결혼식 당시 초대 대구시장인 허이 주례를 맡았으나 신랑과 신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주례사에서 신랑 이름을 유경수금, 신부 이름을 박정희양이라고 실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또한 결혼 반지가 갑자기 없어지는 사건도 있었으나 김재춘과 돈을 타서 반지를 다시 사와 예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가 육군 구사단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김재춘은 박정희 밑에서 참모장으로 일했다. 육군 구사단은 군부와 정치인, 언론 간 민원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으며 박정희 사령관이 비사교적이었던 반면 김재춘 참모장은 사교적이어서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자 당시 김재춘은 육군 구사단 참모장으로서 시위 무력 진압 명령을 받았다. 그는 고민 끝에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던 박정희에게 연락해 실탄 지급 문제를 문의했다. 박정희는 실탄 지급을 절대 안 된다고 단호히 답했고 김재춘은 실탄 없이 출동 명령을 내려 총격전을 막았다. 그러나 이는 경무대 명령을 어긴 항명으로 간주되어 구속되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얼마 후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하야하자 김재춘은 풀려나 육군 구사단 참모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김재춘과 박정희는 술자리를 함께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갔고 김재춘은 육군 구사단 참모장으로서 5.16 군사정변에 가담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육군 구사단은 전국 군부대의 통신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으며 수도권 부대를 관할하는 수도방위사령부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 박정희는 김재춘의 참모장실을 5.16 혁명 핵심 본부로 활용했고 혁명군 핵심 멤버로는 김재춘 등 64기생과 김종필 등 8기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불렸다. 김재춘은 5.16 쿠데타 당시 경력 동원을 책임진 64기 대표였고 김종필은 기획을 담당한 68기 대표였다. 쿠데타 날짜는 5월 16일로 결정되었는데 주말에는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서울에 없기 때문에 고의적 체포가 어려웠다. 15일은 육군사령부 창립 기념일로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원주에 모였으며 16일은 국무회의가 열려 모든 고위 관료가 서울에 머물러 있었기에 혁명이 실행하기 가장 적합한 날이었다. 박정희는 이 날을 거사일로 정했다. 5월 15일 저녁, 박정희는 가족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는 청진동 골목의 한 배포집에서 막걸리 3대접을 한숨에 들이켰는데 이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달래려는 의도였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박정희와 일행은 육군 구사단에 도착했고 반란군 핵심들은 김재춘 참모장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재춘은 당시 박정희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인사불성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쿠데타가 발각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김재춘은 기지를 발휘해 이를 기회로 바꾸었다.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이 반란 주도 장교들 체포를 위해 헌병대를 육군 구사단에 급파하자 김재춘은 헌병대장 이광선 대령을 설득해 이들을 5.16 지지자로 돌려놓았다. 그는 전군이 들고 일어나는 혁명이다. 괜히 대들었다가 죽지 말고 함께 동참하라고 호소했다.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재춘은 신들린 듯한 설득으로 헌병 병력을 전향시켰다. 김재춘은 평소 인간관계가 원만해 군 내부에 적이 거의 없었기에 반란군과 진압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도 후이 회고하며 김재춘과 쿠데타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5월 16일 오전 3시 박정희는 3,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강 다리를 건넜고 쿠데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김재춘, 김종필 등 혁명 주체 세력들은 핵심 중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김재춘은 5.16 혁명의 성공을 박정희, 장도영, 윤보선 3사람의 공으로 평가했다. 첫째, 수많은 청년 장교들이 박정희에 대한 깊은 신망으로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 둘째, 장도영 참모총장은 일부 부대 출동을 차단하고 소수 인원을 체포하면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봤다. 셋째, 윤보선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우려해 미군의 진압 요청을 거부하고 전방 지휘관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 3사람의 역할이 혁명 성공에 결정적이었다. 5.16 성공 이후 김종필을 중심으로 68기가 권력을 장악했고 김종필이 조직한 중앙정보부가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1961년 중앙정보부가 설립될 때 김종필 초대 부장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라는 슬로건을 세웠는데 이는 묵묵히 일해도 국정 책임자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것이 양지를 사는 것이라는 의미였다. 64기 출신 김재춘은 박정희와의 특별한 인연 덕분에 방첩부대장을 맡아 중앙정보부와 함께 실세로 꼽혔다. 김재춘은 김종필과 강력한 라이벌 관계였는데 645기 대표로서 김종필 68기와 권력 다툼을 벌였다. 특히 민정 이양 문제에서 대립이 심했다. 김재춘은 군정을 마치고 민정 이양을 주장했고 김종필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 군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필은 비밀리에 공화당 창당을 준비 중이었고 김재춘은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하며 김종필 세력을 철저히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방첩부대 요원들과 중앙정보부 요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김영욱 등 68기 출신들이 김재춘에게 반발했다. 김재춘은 혁명 공약을 지키자며 반박했다. 그는 수사 내용을 모두 들고 박정희를 찾아가 중앙정보부의 비밀 정치 활동에 대해 엄중히 추궁했다. 박정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 답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당시 박정희는 절대 권력이 아니었기에 어느 편도 일단적으로 편들 수 없었다. 김재춘은 다시 박정희를 찾아가 군인의 정치 개입 금지를 강조하며 혁명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결국 박정희는 27선서를 통해
구5.16 주체 세력은 군으로 돌아가고 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김재춘의 압박 덕분이었고 박정희는 울면서도 여러 조건을 붙이며 군복귀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한편 김종필이 너무 앞서가자 김재춘과 그의 동기들은 김종필을 견제하는 세력을 형성했다. 김재춘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등 군부 실력자들에게 김종필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에 큰 지지를 얻었다. 장성급 고위 장교들은 김종필 세력을 불편해했으며 결국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후임 중앙정보부장으로는 김재춘과 김영옥이 경쟁했는데 64기는 김재춘을, 68기는 김영옥을 밀었다. 박정희는 어느 쪽도 편들 수 없어 중도파 김영순을 임명했으나 2달 만에 물러났다. 결국 박정희는 5기생 출신 김재춘을 선택해 2930년 김재춘은 중앙정보부 3대 부장이 되었다. 그는 김종필 세력 제거를 목표로 김종필이 심어놓은 국장과 지부장 30여 명을 전격 교체하며 김종필의 4대 의혹 사건을 폭로해 김종필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김종필은 비밀리에 공화당 창당 준비 중 자금 부족 문제를 겪었는데 4대 의혹 사건에 연루되어 정치 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종필은 은퇴하고 68기생 다수가 구속되었다. 쿠데타 세력 간 권력 다툼에서 64기 출신 김재춘 5기생이 주도권을 잡은 셈이었다. 김재춘 부장은 정치 사찰과 정치 활동 근절을 선언하며 국민 지탄 대상이던 부정부패와 정치 개입 행위를 단호히 배격했다. 그는 앞으로 정치 활동이나 이권 청탁 등으로 군과 민간을 괴롭히는 처사는 일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에 따른 엄벌을 약속했다. 김종필은 김포공항을 떠나 해외로 나갔는데 일본과 동남아를 순회하는 특명 전권 대사로 발표되었다. 기자가 자진 출국인지 묻자 김종필은 반반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유명한 자해반 다이반이라는 표현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김종필은 후일 전혀 자의가 아니라 완전히 타의에 의해 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김재춘은 5개월 만에 중앙정보부장을 김영욱에게 물려주고 물러났다. 박정희는 공화당을 둘러싼 갈등이 심하자 김재춘에게 공화당을 대신할 새로운 범국민 정당 창당을 지시했다. 김재춘은 민주계 야권과 여권 일부를 아우르는 범국민 정당 창당을 준비했으나 군과 민간의 합작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 혁명 주체 세력과 구 정치인들의 연합 자체가 모순이었고 여론과 언론은 범국민 정당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범국민당은 자유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1963년 4월 8일 박정희는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군정 연장에 관한 국민투표를 9월 말까지 유보하고 정치활동을 허용한다고 선언했다. 9월 말에 정치 상황을 검토해 군정 연장 국민투표 실시 여부나 헌법에 따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227 민정 불참 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이었다.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명맥을 유지하면서 김재춘의 범국민정당 창당 작업을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두 정당을 저울질하며 결정적 순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고르려는 계산이었다. 5월 20일 박정희는 육군 순회부를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며 군부를 완전한 자기 추종자로 재편했다. 자유민주당과 공화당을 저울질하던 박정희는 결국 공화당을 선택해 범국민정당과 김재춘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김재춘은 무임소 장관으로 전환되고 후임 중앙정보부장에 친김종필파 김영욱이 임명되었다. 이처럼 군부와 공화당, 중앙정보부를 장악한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했다. 그는 군사혁명을 일으킨 책임자로서 이 중대한 시기에 혁명의 결말을 맺어야 할 역사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3공화국의 민정 참여를 선언했다. 그러나 김재춘은 박정희 명령에 반해 자유민주당을 통해
공화당과 경쟁하는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려 했다. 김재춘은 주한 미국 대사관 첨사관을 만나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특정 후보 지원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책 때문에 거절당했다. 결국 김재춘은 후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에게 납치되어 외국으로 나가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는 자유민주당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브라질로 떠났다. 흥미롭게도 그의 정적 김종필도 브라질에 유배되어 있었으며 두 사람은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만나 마치 절친처럼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흐른 뒤 김재춘은 자신의 라이벌 김종필에 대해 민정에 참여해 5.16 혁명이 지향했던 조국 근대화를 책임지고 마무리하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의 판단이 옳았다고 평가했다. 한동안 정치권을 떠나 있던 김재춘은 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여당 공화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핵심 세력의 견제로 공천을 받지 못해 야당 민중당 후보로 강화군 선거구에서 출마했다. 이 선거에서 김재춘은 당선되어 화려하게 정치에 복귀했고 이후 공화당에 재입당해 구대의원까지 지냈다. 1978년 제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공천에서 또 탈락해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후보의 통일민주당 진영에 합류했으나 노태우 정부 출범 후 과천시 농지를 정부 첨사 부지로 강제로 수용당하는 고난을 겪었다. 김재춘은 이후 옛 라이벌 김종필이 만든 자유민주연합에 들어가 상임 고문을 맡으며 김종필을 돕는 활동을 이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자 두 사람의 화해를 주선하기도 했다. 말년에는 축산단체 연합회 회장과 한중내수연합회 회장 등을 맡아 다양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2014년 1월 김재춘은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재춘은 스하에 5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2명은 충북대와 연세대 교수로 재직했다. 장남 김태호의 딸 김미영과 주황호 대한항공 회장의 장남 조원태가 결혼하면서 한진가와도 인연을 맺었다. 조원태의 모친 이명희와 김미영의 모친 김명숙은 경기고 동문이자 선후배 사이로 모두 독실한 불교 신자라 오랜 친분을 유지했다. 두 결혼식에는 수많은 정치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옛 라이벌 김종필도 하객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생전 김재춘은 5.16 민족상 이사장을 맡아 5.16 혁명을 알리는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그는 5.16에 대해 5.16은 군사 쿠데타다. 하지만 5.16 이후 공약대로 민정 이양만 제대로 됐다면 5.16은 진정한 혁명이었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의 인생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함께하며 군인과 정치인으로서 격동의 시간을 사하는 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